대박. 안녕하세요. 사이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7강 중국 근현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 중국 근현대사 최근에 점점 강조되고 있는 추세고 가장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와 현대사 부분 오늘 같이 문제를 통해서 개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언급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전쟁의 결과를 묻는다는 건 대부분은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흠차 대신 임칙서 나왔네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키워드죠. 임칙서의 조치가 외국 정부의 전쟁까지 불사하더니 임칙서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전쟁으로 연결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게요, 우리 군대가 광저우에서 대패했다니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임칙서와 광저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게 어떤 전쟁이다? 아편 전쟁이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아편 전쟁 중에서도 임칙서가 등장하니까 여러분 1차인가요? 2차인가요? 1차죠. 1차 아편 전쟁의 결과, 조약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에 있죠. 자, 근현대사 보면요, 너무 많은 근대적인 개혁 정강의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조약의 결과들이 너무나 암기할 게 많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정말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고, 특히나 근현대사는요, 정말 모든 사건과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쫀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나 근대 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으킨 주도층의 생각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1차 아편 전쟁을 일으킨 주도층은 바로 영국이었죠. 그럼 영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 전쟁의 결과에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이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부터 아셔야겠죠. 자, 영국과 청나라 간의 무역 형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청나라와 영국이 무역을 하는데 17, 18세기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뭐를 통해서만, 광저우라는 항구를 통해서 외국 상인들은 특허를 받은 상인들, 독점 상인들인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죠. 광저우와 공행을 통해서 무역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식민지 경영회사, 중요한 곳 있죠. 어디죠? 동인도 회사.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거래를 하는데 청나라에서 이제 영국이 원하는 물건들 정말 많았겠죠. 차나 뭐 비단이나 도자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면 영국은 이거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뭐를 지불했죠? 은을 지불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들이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을 계속 받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끊을 때도,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도 한쪽으로만 가는 거 뭐라고 하죠? 편도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무역도 바로 편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편무역이고요. 영국은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재정 적자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정 적자를 타개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중국에 뭐를 팔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편을 밀무역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있으면 인도산 아편을 공급을 해요. 물론 이건 공식적인 국가 간의 무역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아편 자체가 마약이니까요. 그럼 청나라는 영국에 은을 지불하고요. 이 영국은 인도에 면직물 같은 것을 제공을 하면서 무역이 유지되는 이 구조, 이 모양을 따서 바로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삼강무역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보시고요.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선 이게 큰 문제였겠죠. 보건상의 문제도 있고요.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는 문제도 있고요. 이거 자체가 공식적인 무역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청나라에서 파견한 사람이 바로 임칙서입니다. 그래서 아편을 실은 배에서 아편을 모두 몰수를 한 이후에 소각을 하죠. 그런데 영국이 이런 정당한 행동을 문제 삼아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아편 전쟁입니다. 당연히 영국에서도요, 여러분, 이 전쟁을 일으켜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찬성하는 쪽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바뀐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이 이 상황 속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무역량의 확대입니다. 자, 광저우와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하는 거 너무 불편하겠죠. 교육할 거는 많은데 공행을 통해서 광저우라는 장소와 공행이라는 사람 집단을 통해서만 하는 게 불편하니까 어떤 게 개혁 정강의 이제 조약 내용에 반영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광저우가 아닌 개항장을 원했을 거고요. 공행을 폐지할 것을 원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선지에서 골라볼게요. 자, 1번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여러분, 네르친스크 조약 어디와 어디가 체결한 거죠? 청과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국경선 관련한 분쟁을 종식시킨 조약입니다. 자, 아니죠. 자, 이 조약은요, 근대적인 조약이고 평등 조약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세요. 2번, 산둥반도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의화단 운동은 아편전쟁 한참 이후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반기독교, 반크리스트교 운동이었죠. 아니고요. 3번, 타이완을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요게 가장 그래도 혼동되실 만한 선지였어요. 타이완을 할양하고 배상금을 지불한 거는요, 아편 전쟁이 아니라 청일 전쟁에서의 일입니다. 자, 요 조약, 이 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 명칭 굉장히 독특했죠. 시모노세키 조약이었고요. 한국사에서는 타이완 할양보다는 여러분 어느 쪽이 좀 잘 나오나요? 랴오둥 반도 그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이 나오는데 세계사와 한국사의 이제 시각 차이를 좀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해요. 이제 타이완을 할양을 했다. 청일 전쟁에 청나라가 패배함으로써 그 내용이 나온 거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옳은 거니까. 4번,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의 개방을 약속하였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광저우가 불편하니까 광저우가 아닌 항구를 더 많이 확대하는 거. 이게 바로 결과로 옳은 것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자, 여러분. 외국의 군대가요, 어떤 다른 나라에 주둔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무장을 하고 주둔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부로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전 단계에 이거를 허용될 만한, 정당화할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맺어지는 거죠. 자, 이 외국 군대가 주둔이 허용되는 거는요, 바로 의화단 사건. 의화단 사건 이후로 서양과 맺은 신축조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의화단 사건에서 반크리스트교 운동이 반크리스토교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습격하고 공격했던 곳이 바로 서양과 관련된 서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뭐 관공서, 교회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군대가 중국에 주둔하는 명분을 얻은 거죠. 너희가 우리의 것을 파괴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그래서 의화단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란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아닙니다. 전쟁의 결과로 옳은 거 4번이었고요. 여기에서 중요했던 거는 자료보다는 이런 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는 선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의 내용들 잘 상기를 해두세요. 자, 유사유형 한번 보실게요. 2013년도 수능 14번입니다. 가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시기니까 시간관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인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가 뭐고 나가 어떤 조약인지 한번 보실게요. 가는요, 광저우,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 자, 광저우 외에 항구를 더 늘려달라. 요것만 보셔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가는 1차 아편전쟁입니다.
1차 아편 전쟁이고요. 조금 더 내용 보시면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자, 영국이 나왔고요. 모든 전쟁에는 어느 정도 영토를 나눠 갖는 과정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때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었고요.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를 영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정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안 나와 있는 부분이 뭐 있죠? 공행을 폐지한다. 여기 하나 더 써주세요. 공행을 폐지한다. 그럼 나조약이 먼저 한번 볼게요. 외교사절에 베이징 주재가 허용이 되고요. 외국인의 내륙여행 허용 여기까지 보시면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답이 보이실 거예요. 텐진을요, 개항장에 추가한다.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였습니다. 자, 요게 바로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1차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항장을 늘렸는데 영국이 생각한 것보다 교역량이 크게 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편 밀무역만 조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다시 한번 쳐들어갈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요 가와 나 1차와 2차 아편전쟁 사이에 터진 게 바로 에로오 사건입니다. 영국배 에로오의 영국 국기를 청나라에 청나라 사람들이 가서 국기를 내리고 짓밟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더불어서 프랑스의 선교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요걸 구실로 삼아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전쟁을 한 게 2차 아편전쟁입니다. 그래서 개항장을 확대를 했고요. 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 내용들 좀 모아보면요.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 있냐면 프랑스 선교사가 죽었잖아요. 이걸 구실로 뭐를 얻어낼까요? 바로 크리스트교 포교도 허용됩니다. 여러분, 크리스트교 포교가 원래는 허용이었는데 언제 이후로 금지가 되죠? 명말 청조사에 있었던 전례 문제 이후로 이제 점점 금지되어 갔다가 이때 다시 공식적으로 포교가 허용이 됐고요. 자,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사이에 싸웠잖아요. 이 싸움을 중재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자, 러시아가 중재의 대가로 어디를 받냐면요. 연해주를 할양을 받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실은 요 사이에 에로오 사건, 프랑스 선교사 피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 더 더하면 태평천국 운동이죠. 자, 태평천국 운동은요. 1차 아편전쟁 결과로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많은 양의 세금이 아니라 그런 배상금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상금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가가 될까요? 청나라의 일반 서민들, 백성들, 농민들에게 전가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이런 것이 서양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과 맞물리면서 일어난 게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두세요. 선제 한번 보실게요. 1번 신축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자, 신축조약은 언제요? 의화단 사건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입니다. 아니고요. 2번 반란을 일으키는 상제회 신도. 자, 이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 맞습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에서 상제회 뭐죠? 상제, 하늘님을 모시는 모임이라 그래서 크리스트교 영향을 많이 받은 단체죠. 자, 배상제회, 이런 상제에 누가 세웠죠?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한 인물, 중요한 인물, 홍수전이 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보실게요. 근대식 군수공장을 관리하는 양무관료가 나왔습니다. 양무파 관료. 양무라는 것 뜻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서양의 무기, 기술 등을 받아들인 관료라는 뜻입니다. 이 양무관료는요. 2차 아편전쟁 이후로 청나라로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나 이후니까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4번 영국 사절 맥카트니 일행을 호위하는 병사. 자, 맥카트니는 청나라 때 방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아편전쟁 훨씬 이전의 일이죠. 아니고요.
5번 메이지 유신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는 상에 메이지 유신 여러분 1868년의 일이죠. 2차 아편 전쟁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이거는요. 자료도 중요했고 선지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을 예전에는 구분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요즘엔 이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개별 사건의 성격과 특징, 배경 원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흐름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순서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근현대사의 개괄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윗줄과 아랫줄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요. 윗줄에서 의미하는 게 외부에서 중국에게 가해진 충격을 뜻합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의 내부에서 외부에 대항한 형태를 뜻합니다. 같이 한번 순서도 아주 개괄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1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다 그랬어요? 사람들, 백성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졌죠.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청나라에서 영국에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배상금을 국가에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이게 조세에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서 가뜩이나 서양의 물건들 들어오고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일어난 게 바로 태평전국 운동이죠. 자, 태평전국 운동과 이제 맞물려서 1차, 2차 사이에 애로호 사건이 일어나고요. 애로호 사건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어떻게 가나요?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2차 아편 전쟁에서도 청나라가 너무나 허망하게 진 거예요. 1차 아편 전쟁에서는요, 약간 본격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차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붙어봤는데, 제대로 붙었다는 표현은 안 맞을지 모르지만 한번 붙어봤는데 이번에도 진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 관료층도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치고 나온 세력이 바로 양무파입니다. 서양에 힘쓸 무자를 써서 서양에 이제 힘쓰는 것들, 기술이나 아니면 무기 같은 이런 표면적인 것들만 수용해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양무운동이에요. 우리 문제통에서 좀 더 자세히 개념 보겠지만 양무운동은요.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 제도적인 거는 중국의 것을 고수합니다. 중국의 것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기술이라던가 뭐 과학기술, 무기 같은 거, 총포 이런 것들만 서양이 앞서 있으니까 그런 것만 받아들이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쪽짜리 개혁 성공할 리가 없겠죠. 자, 양무운동이 실패로 판명난 게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양무운동을 진행할 당시에 진짜 한 국가만 걸려봐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실력을 갈고 닦았겠죠. 군수공장도 차리고요. 이제 해군도 증설을 하기 위해서 배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처참하게 깨진 게 바로 청일전쟁이었죠.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양무운동 자체도 실패로 판명이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등장을 할까요? 자, 서양의 표면적인 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 우리 본질적으로 정말 법도 변화시키고 제도도 변화시키고 물질, 문명 모두 다 받아들이자라고 한 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이죠. 자, 이 변법 자강운동은 누가 싫어했을까요? 변법 자강운동은 정치 제도의 변혁을 꿈꾸죠. 입헌군주제를 통해서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의 그런 권력까지도 제한을 시킵니다. 당연히 당시에 지배층이었던 보수파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개혁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게 의화단 운동이고요. 이 의화단 운동쯤 되면은 서양 세력, 특히나 크리스토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으로 이제 서양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의화단 운동까지 오게 되고요. 의화단 운동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청나라의 틀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뒤엎어버린 게 혁명이죠.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중화민국, 공화정이 설립되는 과정까지가 이제 근현대사에서 근대의 이제 순서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개괄적인 우리 순서 잡아봤으니까요. 우리 문제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012년 9월에 출제된 문제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이다지도 정의롭지 못하며 선생 이름이 나왔네요. 정의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전쟁을 나는 여태껏 알지 못하고 읽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우리나라에서 일으킨 전쟁인데 이 전쟁이 너무 창피해. 이런 뜻이죠. 영국의 의회에서 글래드스턴,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죠.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가 뭐냐면요. 지금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 이 사람 뭘까요? 전쟁을 찬성하겠죠. 가에서 영광스럽게 펄럭이는 영국 국기겠죠. 국기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국기는요. 추악해요. 너무나 창피한 일이야. 금지 물품인 아편의 밀수를 보호하기에 걸려있다. 우리가 아편을 밀수한 다음에 그걸 꼬투리 잡아서 전쟁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이죠. 아편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거 당연히 몇 차일까요? 1차 아편 전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실게요. 제3조 천국 황제 폐하는요, 영국 군주에게 홍콩을 넘겨준대요. 1차 아편 전쟁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영국 군주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률로서 블라블라블라. 더 읽으실 필요 없고요. 제4조 넘어올게요. 천국 황제 폐하는요, 영국 시민이 가에서 몰수당한 아편의 배상금으로서 양은 60만 달러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자, 아편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가는 광저우가 되겠죠. 가는 광저우가 될 거고요. 1차 아편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4번 연달아서 있어요. 같이 보실게요. 3번, 이 자료와 관련된 전쟁의 결과, 조약 내용 물어보는 거죠.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기억,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불평등 조약이 체결이 되었죠. 협정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 모두 다 불평등한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 서세 동점의 시기에 동양이 서양과 맺은 조약 자체가 대부분이 불평등했죠. 불평등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상하이 등 5개 항구가 개항이 되었습니다. 디귿 보실게요.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이 할양된 거,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죠? 자, 아편 전쟁이 아니라 청일 전쟁. 청일 전쟁의 내용이고요. 리을,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 이것도 좀 전에 했죠? 의화단 사건의 신축 조약의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죠. 자, 딸려있는 문제 하나 더 보실게요. 4번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는 광저우죠. 광저우에 대한 설명. 1번, 대운하의 출발점으로. 자,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여러분 아리달성하시죠. 대운하의 출발점이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남조랑 북조를 연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뒤에 나오죠. 남송의 수도였다. 자, 남송의 수도 어딘가요? 이만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사립 속에서 표현되는 용어로 항저우. 자, 가지역 항저우 아니고요. 2번, 청대의 대외교역항으로 공행이 활동하였다. 너무 쉽네요, 여러분. 광저우 아니면 공행인데 공행을 키워드로 줬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중일전쟁 때 일본군이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자, 일본이 중국에서 저지른 대학살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거 여러분, 난징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이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 난징 대학살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개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을 때 전 국민적으로 일본 상품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을 정도로 난징 대학살이 굉장히 민간인 학살로 악명이 높은 학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징 지역 아니고요. 4번, 러시아의 연해주를 할양하게 된 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연해주를 할양하게 된 조약, 2차 아편 전쟁 이후고요. 이거 베이징 조약이죠. 아니고요. 5번, 명청시대 견직무렵의 중심지로서 직용의 변이 일어났다. 자, 견직무렵의 중심지, 상품 작물의 중심지 어딘가요? 양쯔강 하류죠. 양쯔강 하류였고요. 뭐 대표적인 지역 수저우가 있겠네요. 여러분, 직용의 변은요, 증세, 세금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수공업자들의 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료도 중요했고 선지도 중요했습니다. 근현대사는 뭐 딱히 다른 거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 주제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아편전쟁 관련해서 1차 결과, 2차의 결과까지 모두 다 조약 내용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제 아편 전쟁에서 벗어나서 다른 빈출 주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가는요, 여성의 발을 조여서 모양새를 비트는 전족을요, 이걸 폐지했대요. 그러고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발을 가지게 되었대요. 자,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교육을 받았어요. 남녀 평등이 나오고요. 홍수전이 다스리던 난징의 예배당에는 여성들만의 자리가 있었다 라고까지 읽으시면 가가 뭔지 바로 아실 수 있으시죠?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했던 이제 상제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태평천국 운동에서 강조한 것들을 한번 볼게요. 자, 태평천국 운동은요, 가장 이제 많이 참여했던 계층이 한족 농민들이었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셔야죠, 여러분. 한족 농민들인데 운동의 명칭에 뭐가 들어있나요? 천국이 들어있죠, 천국. 여러분, 천국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은 크리스트교의 사후세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한족 농민들이 주도한 운동 명칭에 천국이 들어갈까요? 바로 이 태평천국 운동이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크리스트교 더하기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한족층, 중국 전통민족층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전통사상인 대동사상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어떤 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크리스트교와 대동사상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트교인 친구들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어떻죠? 평등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평등. 이 평등이라는 키워드로 태평천국 운동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키워드가 여러분 보시면요. 전족이 있었고요. 남녀 평등이 있었고요. 자, 전족과 남녀 평등 모두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여성에 대한 인권,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거죠. 전족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 한번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의 발을 조그맣게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헝겊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란 발도 10cm 정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성의 활동성을 제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 평등화의 이름 하에 전족 폐지와 남녀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평등이 뭘까요? 토지를 균등하게 갖는 거겠죠. 더 많이 갖고 아주 없는 사람이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등하게 갖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한 거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 이거 무슨 제도죠? 천조 전무제도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천조전무제를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태평천국 운동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홍수전. 홍수전이 상제회, 하느님을 모시는 모임, 상제회를 만들어서 주도를 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자, 중체서용을 내세우며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였다. 중체서용 어디에 구호죠? 양무운동의 구호죠. 아니고요. 2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제도까지 개혁하자. 이거 양무운동 실패 이후에 등장한 변법자가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3번,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고 주장하였다. 이게 바로 태평천국 운동에서 주장한 구호입니다. 만주족을 몰아내고 멸만, 만주족을 멸하고 흥한, 한족을 다시 흥하게 하자. 왜요? 태평천국 운동에 참여한 계층이 한족 농민층이 많았던 것도 이유가 되고요. 당시에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1차 아편전쟁 이후잖아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상황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된 거는 만주족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구호가 나오는 겁니다. 멸만, 흥한이라는 키워드고요. 정답 3번이죠. 4번, 민주주의와 과학을 강조하는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 신해혁명 이후의 상황입니다. 아니고요. 5번, 청정부를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는 구호를 내세웠다. 자, 뭐랑 정말 반대가 되나요? 정답과 반대가 되죠. 이거 태평천국 운동과 가장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의화단 사건의 구호입니다. 부청, 청정부를 도와서 멸양, 서양을 멸망시킨다 라는 구호였고요. 아니죠.
자, 이 문제는요, 자료 분석하는 게 좀 더 중요했습니다. 자료에서 전족이라는 키워드, 홍수전, 그리고 그 중심지 난징 지역 같은 거 키워드로 파악해 두시고요. 태평천국 운동에서 평등을 주제로 해서 나오는 정강들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족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아이의 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전족을 한 여성의, 성인 여성의 발을 찍은 건데요. 발을 어릴 때 어떻게 하냐면 10cm 정도 폭이 있는 헝겊으로 발을 감쌉니다.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발을 작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발의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만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은요, 발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접어서 넣듯이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겨보면은 실은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돼지의 발처럼 모양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작은 발에다가 이제 신발에다 고정을 시키니까 성인이 돼서는 정말 걷기도 힘들었겠죠. 뛰는 건 당연히 더 힘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게 작은 발이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전족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시집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의 활동성을 제약했고요. 태평천국 운동에서 전족 폐지를 주장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림이랑 같이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빈출 유형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먼저 설명부터 읽어보면요. 기는 서양에서 취하고 도는 우리의 것으로서 하니 만세도로 불변한 것은 공자의 도이다. 자, 이거를요 좀 우리나라의 이런 근대화식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이거죠. 동양의 도덕에, 서양은 기술만, 동도석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기에는요, 중국이 근본이에요. 중국이 체예요. 몸이에요. 근본이고. 서양은 쓰임만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만 읽으셔도 이 운동, 양무운동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옆에 더 보시면 지금 공장 같은 거 이런 강남 제조구 안경 내군개소 해서 설립자 주요 생산품 보시면 총탄, 화약, 군함, 총포 대부분 전쟁과 관련된 군수물자란 거 아실 수 있고요. 더 큰 키워드는 여기 있죠. 증국본이나 이홍장, 양무운동을 주도한 한인 관료층이죠. 그래서 이거 양무운동이고요. 자, 양무운동에서 옆에 동도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중국에서 이제 양무운동에서 내세운 고는 중체서용이었죠. 서양의 것은 쓰임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본질은 중국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기에서 맞는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기업을요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영을 했대요. 자, 이거 양무운동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자, 자주 나오는 선지는 아니지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생소하니까요. 자, 양무운동은요,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정신적인 거는 안 받아들이고 기술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는 핸드폰, 거기에도 그걸 만든 기업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만 취한다?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런 경제적인 기업을 운영을 할 때도 서양에서는 자유주의로 나아갈 때 이제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그거를 감독하고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때 있었던 이런 상황을 관에서 감독하고 상판, 상인이 판매하는 관독상판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거 쉽게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도 1년에 한 번 정도 축제가 있잖아요. 그 축제 때 대부분 이제 많이 하는 게 1일 찻집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1일 찻집 할 때 정말 주도적으로 학생들끼리 막 팔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바로 옆에 교감 선생님이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즐거운 축제가 되기가 힘들겠죠. 자, 관독상판제 그런 겁니다. 상인이 자유로운 판매와 자유로운 경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에서 감독하고 통제를 해요. 그래서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요, 양무운동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보실게요. 태평천국을 진압한 한인 관리들이 추진하였다. 이것도 맞는 선지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선지입니다.
자, 역사 쉽게 공부하시려면요, 여러분, 그냥 외우지 마세요. 무조건 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양문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한인관료야. 이렇게 하시면 정말 수능을 치르시기 어렵습니다. 수능은 말 그대로 수학 능력,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왜 태평천국을 진압한 한인관리들이 추진을 하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태평천국 운동이 우리 순서도에서 봐서 알 수 있겠지만 1차 아편전쟁 이후에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고요.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양무운동입니다. 그쵸? 자, 태평천국 운동은요. 이 진압에 나선 사람이 바로 한인 관료층, 신사층이었어요. 한인 관료 이꼴 신사는 아니지만 신사는 명청시대의 지배층이었죠. 향촌의 질서도 유지를 했고요. 원래 한족들이었는데 청나라 때도 지배층이었단 거는 청나라 때 이들의 특권을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청조의 지배에 협조를 했던 사람들이 신사층입니다. 이 신사층이 주도적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군대가 향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한족의 운동을 한인 관리층이 많이 포함된 군대에서 진압을 했으니까요. 이거를 이 신사층이 누구와 함께 이 운동을 진압하냐면 외국군과 함께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경험을 했을까요? 외국 무기의 우수함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비록 문화적으로는 뛰어나도 저런 무기, 기술 이런 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이게 양무운동으로 이어진 거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남은 오답 한번 체크해 볼게요. 디귿, 재정 확보를 위해 민영철도의 국유화를 시도하였다. 자, 이거는 뭔가요? 보수파가 개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민영철도를 국유화를 시도했던 내용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신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니고요. 리을,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상공업을 진흥시키고자 하였다. 메이지 유신을 본받는다. 바로 나오셔야죠.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정답 기억 니은 1번이죠. 자, 선지, 이 보기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특히 관독상판제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7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장에 근거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국회의 집회연설문 원래 출처를 읽으면 힌트가 되는데 보국회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체죠.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해보면요. 일본은 일찍이 영국,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허약했대요. 자, 우리나라는 어디일까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요. 베트남일 수도 있고요. 중국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이완을 빼앗고 누구한테 빼앗아요? 우리로부터 빼앗았겠죠. 류큐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제압할 수 있었는가? 자, 주체는 청나라일 겁니다. 이것은 일본 군대가 강했나? 아니다. 훌륭한 재상이 있었나? 아니다. 지위도 벼슬도 없는 인물들이 등장해서 뭐를 외쳐요? 존왕양의를 외치고요. 제도개혁을 단행하면서 일본은 강성해졌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일본의 제도개혁 뭘까요, 여러분?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는 청조 내에서의 운동, 바로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관련된 설명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 멸만흥안의 기치를 내세웠다. 우리 이거 조금 전에 봤죠? 어디였죠? 태평천국 운동의 구호였죠. 아니고요. 난징에 금능기기국이 설립되었다. 양무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도표에서 확인해 봤고요. 3번, 중국혁명 동맹의 지지를 받았다. 자, 이게 순원이 도쿄에서 결성한 비밀결사 단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해혁명을 준비했던 단체입니다. 아니고요. 4번, 신축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거 의화단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5번, 량치차오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다. 정답은 5번이네요. 올해 출제되었던 주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량치차오랑 더불어서 여러분 한 명 더 추가해 주시면 좋죠. 누구 있죠? 캉유에이 있죠. 캉유에이. 8번 보실게요. 자, 수능에서 나온 유사 유형입니다. 다음은 어느 운동의 중심 인물이 올린 상소문이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봐야 될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자,
몇 해 전 우리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는 황제 폐하께서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가졌던 마음과 일본의 메이지 정치를 본받아라. 이게 2번이죠. 자, 1번에서 말하는 일본과의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일 거고요. 청일전쟁을 통해서 뭐가 실패였다는 게 밝혀집니까? 자, 양문동이 실패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제도, 뭐 정치제도 이런 것까지 다 변화시키자. 변법 자강 운동이죠.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북벌을 추진하였다. 자, 순원도 시작을 했고요. 순원을 이어받아서 장제스가 해나갔던 것이죠. 아니고요. 2번, 자치권 획득과 국산품 애용을 주장하였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굳이 세계사에서 좀 찾아보자면 인도의 근대화 운동에 가깝습니다. 3번, 토지의 균등 분배와 남녀 평등 정책을 추진하였다. 여기서 얻어지는 키워드 딱 하나죠? 평등. 어디죠?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아니고요. 4번, 입헌군주제의 도입과 과거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바로 이게 태평천국, 아니죠. 변법 자강 운동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입헌군주제가 바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단행된 정치제도죠. 변화된 정답 4번이고요. 5번, 신청년을 통해서 서양의 민주주의와 과학을 강조하였다. 이거 신의 혁명 이후의 사건입니다. 정답 4번이네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번입니다. 이것도 유사 유형이고요. 밑줄 친 이 혁명에 대해 적절한 탐구 활동을 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이 혁명은 하고서 끝으로 와서 보시면 돼요.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민주의 누가 얘기했죠? 바로 순원이 얘기했던 거고요. 순원이 추진한 이 혁명 바로 신해혁명이죠. 신해혁명과 관련된 탐구활동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일단 갑 학생은요, 국제정세에서 파리 강화회의의 결정사항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자, 갑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겠죠. 파리 강화회의는요,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를 위한 거죠. 이거가 관련이 없고요. 발단이죠, 발단. 발단에 철도 국유화 조치에 대한 각 지역의 반응을 조사한다. 맞죠?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대하는 난이 각성에서 일어나면서 이게 바로 신해혁명의 발단이 되죠. 맞고요. 병, 주도 세력, 순원이 결성한 중국 국민당의 역할을 파악한다. 자,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을과 병을 고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민주의, 순원이란 거 알거든요. 그리고 국민당, 순원이 결성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국민당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되나요? 중국혁명 동맹회가 이걸 준비했죠. 이 중국 국민당은요, 오사운동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확인한 순원이 나중에 그 중국혁명 동맹회를 개편해서 만든 겁니다. 재편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정, 의의를 보시면요, 중화민국 수립의 의미를 살펴본다. 맞죠? 신해혁명이 성공하면서 공화정이 설립이 되고 그 공화정의 이름이 중화민국입니다. 정답은 을과 정 4번이네요. 자, 10번 보실게요. 자, 빈출 유형이고요. 2012년 문제입니다. 다음 선언이 발표된 시기와 연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요해요. 같이 보실게요. 자, 국가와 민족이 멸망하는 커다란 재앙이 눈앞에 닥친 지금 주어 나옵니다. 어디에서 주축했는지. 공산당과 소비에트 정부는요, 모든 동포에게 호소한다. 자, 공산당에서 쓴 글입니다. 자, 끝에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형제는요, 집안 싸움은 해도 밖의 멸시는 함께 막는다 라는 진지한 각오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공산당이 말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형제에 대한 집안 싸움은요, 중국 민족 내부의 다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 집안 다툼이 있어도 밖의 멸시,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은 함께 막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뭐죠? 1차 국공합작 이후에, 국공이 결렬된 이후에 국민당에게 다시 한번 합작을 요구하는 공산당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정답은요, 2차 국공합작 전인 다가 되고요.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공산당에서 국공합작을 제의하는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민당을 이끌어 나갔던 장제스가 거부하죠. 그런데 이게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일본이 계속 침공해서 들어오는데 중국 국민 사이에 내분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장제스의 부하 장쇠량이 시안에서 장제스를 납치해서 감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국공합작을 허용한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시안 사건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하세요. 시안 사건도 다에 들어가겠죠. 자, 11번 문제 보실게요. 중요 주제고요. 올해 출제된 주제입니다. 다음 가상회고록에서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국사에서 인물 문제가 출제되었네요. 비록 수능은 아니지만 자, 이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 홍위병들은 홍위병 뭔가 여러분? 홍위병 하면 따라서 키워드들이 생각나셔야 되죠. 홍위병, 문화대혁명, 마오쩌둥까지 가셔야 되죠. 홍위병들은 그를 동방홍이라고 불렀고 실제로 홍위병들이 불렀던 마오쩌둥 찬양가의 그 제목이 동방홍입니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의 어록, 마오쩌둥 어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였다. 우리는 주자파 아래 설명 나와 있죠.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자파를 공격했고 전통 유물들을 파괴하였다. 자, 그는요 뭐라고 했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기존의 권위를 공격하라고 선동하였다. 그는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선생님 때는 모택동이라고 배웠어요. 마오쩌둥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문화대혁명이죠. 실제로 이제 문화대혁명을 수업을 하면 친구들이 정말 문화가 르네상스처럼 엄청나게 부흥한 시대라고 착각을 하세요. 문화대혁명은요, 정말 전통 질서를 철저하게 짓밟은 사건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실패라고 일컬어지는 거고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1966년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이런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만들어낸 1966년 이후에 1976년까지 지속된 굉장히 길었던 문화대혁명. 자, 밑줄 친 그 마오쩌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닉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죠, 여러분. 닉슨 대통령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닉슨 독트린이 떠오르시죠.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 완화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었죠. 자, 닉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요. 1972년의 일입니다. 2번, 국민당의 토벌로 대장정을 시작했죠. 국민당의 장제스가 해서 12,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대장정을 합니다. 예난까지 가게 되죠. 자, 마오쩌둥에 대한 이야기 맞고요. 3번, 토지개혁과 기업의 국유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단행하였죠. 언제요? 국공내전에서 이기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 요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4번, 북벌을 완성하여 북벌을 군벌 무리들을 다 타도해서요 국민혁명을 실현하였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인가요? 중국 국민당 장제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죠.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죠. 대약진 운동은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정말 경제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려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대약진해보자는 운동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때 대약진 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일단 중국과 소련 간의 분쟁, 이념 분쟁이 있어서요. 소련이 지원을 끊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대약진 운동을 일으키기에 너무나 중국은 기술력이 부족했죠. 이런 걸 통해서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게 되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죠. 자,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가장 오답률 높았던 거, 이 중소분쟁 골라내는 거였습니다. 본질적인 이해를 하셔야지 수능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그림에 나타난 사건의 배경을 묻고 있습니다. 자,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요. 요 모자 북경 베이징 가면은 이제 그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팔기도 하는 모자입니다. 자, 홍위병을 상징하는 모자이기도 해요. 낡은 사상, 낡은 습관을 타도하자 홍위병이라고 직접적으로 쓰고 있고요. 마오쩌둥 어록을 가지고 있죠. 당시에 마오쩌둥이 선택해서
이 문화대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 세력을 선택한 홍위병들은요, 대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약간 이상적인 나이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많이 홍위병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홍위병들이 문화대혁명을 이끌어 나갔고요. 배경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삼민주의의 주창. 이거 이전의 내용, 순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아니고요. 니은 중소이념 분쟁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중소이념 분쟁으로 소련의 지원이 끊기면서 바로 아래에 있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해서 이런 위기를 바꿔보고자 문화대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고요. 신문화운동 아니죠, 여러분. 신문화운동, 오사운동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으면요. 12번까지 근현대사 관련된 문제 모두 풀어보셨고요. 선생님은 13강에서 중국사의 마지막 문제, 시대통합 문제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 많으셨어요.